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2일 시작된 카자흐스탄의 반정부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연료 가격 급등으로 촉발되긴 했지만 그 이면엔 빈부격차와 30여 년간 철권 통치를 이어온 나자르바예브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의 면, 오늘은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카자흐스탄에서 2일부터 연료 가격 급등에 항의하는 서부 지역 주민들의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점에 달한 게 5일이었어요. 전국에서 한 5만 명이 시위에 참가를 했다라고 이제 검찰이 밝혔고요. 이게 전국적인 소요 사태로 번지니까 카자흐스탄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군경을 동원했어요. 강경 진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혼자로는 안 되니까 구소련 국가들의 안보 협의체인 집단 안보조약기구 CSTO라고 하는데 이 기구가 현지에 러시아 공수부대 등을 포함한 2,50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투입을 했습니다. 아주 강경 진압을 펼쳤어요.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주일여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검찰이 이번 시위로 225명이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보건부는 9일 현재 군경 3,393명을 포함해서 4,3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평화유지군에 소속이 돼서 러시아군이 들어갔는데 13일부터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반정부 유혈 시위 진압에 투입된 지 일주일 만에 철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군이 들어가니까 군사적 간섭을 통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다라고 서방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의식해서 철수를 서둘렀다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 CSTO 평화유지군 철수는 19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혀서 철수 시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 남아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서방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직접적인 이유는 LPG 가격 인상이 그렇습니다. 네, 서부 카스티에 연안 유전지대인 망기스타우주에서 차량용 액화 천연가스 우리가 LPG라고 부르는 LPG 가격이 2배 이상 인상이 됐어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LPG 가격이 이 지역에서 지난해에는 평균 1리터당 50탱게 우리 돈으로 138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네. 연말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새해가 되니까 120탱게 우리 돈으로 331원이 됐습니다. 138원이 이제 갑자기 331원이 된 거죠. 2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이 LPG 가격이 굉장히 민감한데 자동차 연료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시위가 시작된 망기스타우주는 이 LPG가 차량용 연료의 9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오르면 이게 결국은 LPG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물가 전반으로 영향이 미치게 되는 그런 여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카자흐스탄 정부가 그동안 가격 상한제를 통해서 생산 단가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LPG를 공급해 왔습니다. 이제 보조금을 주고요. 이걸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작업을 새해 첫날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외국계 에너지 회사들이 여기 진출을 해 있는데 네. 이렇게 정부가 자꾸 보조금 주고 가격 상한제 정하고 이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LPG 공급을 좀 꺼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아이러니하게 천연가스 생산국인데도 주기적으로 LPG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시장을 좀 자유화해서 자국 내 LPG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 LPG가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저렴해서 카자흐스탄에서는 빈자들을 위한 차량 연료 이렇게 불려왔거든요. 그런데 네. 주요 도시에서 갑자기 가격이 2배 이상 오르니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여기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고 9%에 이를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인데 네. 안 그래도 지금 시민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LPG 가격 급등 때문에 이제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훨씬 피부로 와닿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가 이제 많이 커지니까 카자흐스탄 정부가 4일에 이 망기스타우주의 LPG 가격을 다시 리터당 50탱게로 낮추겠다. 원래대로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시위는 줄어들지 않았고요. 이 시위는 오히려 최대 도시 알마티, 수도 누르술탄 등으로도 확산이 돼버렸습니다. 여기도 참
외국계 에너지 회사들이 이제 네. 천연가스나 뭐 아니면 LPG 개발을 했을 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네. 뭐 투자한 돈도 있는데 네. 가격을 못 올리게 한다. 불만이다. 그렇죠. 우리 그럼 하면 공급할수록 손해니까 공급도 안 할래? 한다. 이렇게 네. 이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반정부 시 이게 연료비 인상 때문에 시위가 시작되긴 했지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네. 지금 집권 세력의 부패, 극심한 양극화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석유, 석탄, 귀금속, 우라늄,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이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10%가 넘는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 국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최대 경제 국가가 돼도 이 혜택이 국민들에겐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집권 세력, 이 사람들과 가까운 기업인 아니면 권력자들의 부만 늘리는 용도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계법인 KPMG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전체 부의 55%를 162명의 소수 권력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죠. 162명이 전체 부의 55%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여 명이 55% 전체 나라의 부의 절반 말도 안 이상을 되는. 정말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양극화가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이 카자흐스탄의 최저임금이 최근 수개월간 이제 물가 상승률이 9%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월 100달러 우리 돈으로 12만 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제 1,9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 5%에 해당하는 100만 명 가량이 빈곤선 아래의 삶을 살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잘 산다고 해도 돌아가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산가들이나 권력층이 부패한 점도 시위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카자흐스탄이 2020년 기준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 순위에서 180개국 가운데 94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순위가 낮을수록 부패를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근데 자산가들 대부분이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국 런던을 비롯한 해외 대도시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금융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고 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소수층만의 부패가 쌓여왔는데 그래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제 부패도 일소하고 국유재산을 사유화해서 혜택을 나눠주겠다라고 약속은 여러 번 했지만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끌어넘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을 했고요. 특히 빈곤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의회 의석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여당의 독주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부의 55%를 162명이 네.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얘기 들으면서 상황이 확 그냥 와닿았는데요. 네. 이 나자르바예프 그 전 대통령 네. 장기 독재, 네네. 장기 집권하는 거 뭐 자신을 누르술탄으로 부르라고 뭐 그렇게 한다면서요? 이름이 누르술탄이죠. 네, 뭐 빛의 뭐 지도자 뭐 약간 이런 뜻인데요. 술탄이라는 표현은 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안 쓰는 표현인데. 건데, 네. 하여튼 이름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입니다. 1990년에 이제 카자흐스탄이 소련에서 독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대선을 치렀는데 단독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2019년까지 29년간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퇴임을 했는데도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을 유지했습니다. 별명이 상황 국부였어요.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를 해왔는데 그래서 수도 이름도 2019년에 퇴임을 하면서 원래 지명이 아스타나였거든요. 수도 이름이. 예. 자기 이름이 누르술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 동상이 건립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 숭배도 강요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인데요. 예.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세력에게 이 정권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의 정치 경제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아서 인플레이션 뭐 생활고 문제가 더 악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시위에서 시위대들이 외친 게 나자르바예프 물러가라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퇴진해라 이런 걸 요구하는 시위로도 이번에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집권 기간 동안 굉장히 이제 독재자라고 부르는 인물이
2일이었으니까요. 부정선거, 야당 탄압,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요. 네. 런던에 우리 돈으로 1,3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의 유력한 인사들이 영국의 5억 3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8,600억 원어치의 부동산 34곳을 보유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일가나 지도층의 고위 측근과 연결돼 있는 인물들의 부동산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2007년에 영국 앤드루 왕제의 신혼집을 시세보다 300만 파운드나 많은 우리 돈으로 약 245억 원에 구매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이 전 대통령의 딸과 손자가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가족들도 함께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패한 권력이 계속 네. 사실상 집권하는 네네. 거나 다름이 없었던 상황인데 뭐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국가안보위 의장 자리에 네. 맡았다고 하는데 그럼 물러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2019년에 이제 퇴임을 했는데 2010년부터 이제 서서히 작업을 좀 마련했습니다. 퇴임 예. 이후를 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예. 퇴임 후에도 자신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국가 지도자법이란 걸 제정을 주도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2017년에는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헌법 개정을 주도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물러난 뒤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임에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토카예프를 내세웠고 그리고 이제 2019년 3월에는 스스로 조기 퇴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가안보회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나는 네. 국가 지도자다 이렇게 자처했고요. 그리고 이제 5일의 시위가 격화하니까 결국 토카예프 현 대통령이 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을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에서 해임을 하면서 이제 둘 사이는 약간 결별 수순을 밟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번 카자흐스탄 사태를 놓고 스트롱맨들의 딜레마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독재자들이 정치 시스템의 무력화를 통해서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강력한 정치 시스템을 그 사람들은 또 필요로 한다라는 점에서 권력을 스트롱맨들이 계승한다는 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독재가 끝나면 곧 무너지기 마련이다. 뭐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토카예프 대통령하고 네. 나자르바예프 전 의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히 나를 어떻게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사실 이 전 현직 대통령 간의 권력 다툼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 토카예프 대통령도 언제까지나 이제 인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싶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시위 과정에서 시민들의 분노를 동력 삼아서 이제 내가 카자흐스탄의 실질적 1인자가 되려고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토카예프 대통령이 6일에 막시모프 국가안보위원회 전 위원장 아비시 제1부원장을 반역 혐의로 체포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 두 명이 한 명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조카입니다. 그래서 핵심 측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을 새로 맡겠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토카예프 대통령이 완전히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세력과 권력 다툼을 벌여서 실권을 잡게 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만 시작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2020년 5월에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장녀이자 당시에 상원의장이었던 다리가 나자르바예바의 상원의원직을 토카예프 대통령이 박탈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부터 지배 엘리트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권위주의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내부 반란이나 네.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실 군사력을 누가 쥐고 있는가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쿠데타가 그다음에 일어난다거나 네, 그렇죠. 이런 일로 연결되지 네네.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안 일어나는 이유가 될 만한 네.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러시아가 이끄는 구소련 국가안보협의체 집단안보조약기구가 이례적으로 평화유지권을 파병했어요. 네, 워낙은 카자흐스탄이 이제 자기들 자국 군대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토카예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이 평화유지군을 좀 파견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들어가서 초강경 무력 진압을 하면서 시위가 이제 종결이 된 건데 이 CSTO라고 하죠. 집단안보조약기구 2020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6개 국가가 모여서 출범
시범이 된 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역 내 군사적 위협이 있다든가 국제 테러, 뭐 그리고 비상사태 등의 공동 대응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미니 나토다 뭐 이렇게까지 별명이 네. 불렸는데, 근데 사실 나토는 미국과 유럽의 수평적인 집단 방위 기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CSTO는 러시아가 주축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겉으로는 집단 안보 조약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 그냥 러시아가 이 나머지 국가들의 안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창설된 이후에 한 번도 평화 유지군을 파견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파병은 이례적인데, 2010년에도 키르기스스탄이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니까 파병을 요청했었는데 그때는 거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과거에 구소련 권역 내의 분리주의라든가 영토 분쟁 지역에는 평화 유지군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해서 파병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네. 집단 안보 조약이라는 게 그 조약에 속한 국가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가 공격을 받은 그렇죠. 걸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은 건 아닙니다. 내부에서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 유지군을 파병할 수 있는 목적에 맞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어떤 명분을 만들었냐면 이번 사태는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테러 방지를 위해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평화 유지군 파병을 위한 명분을 카자흐스탄 정부가 만들어서 평화 유지군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국 국민을 지금 테러리스트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네. 러시아가 이렇게 군대를 파병한 거 어찌 보면 이거 내정 간섭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그렇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군대를 파병한 겁니까?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석유랑 우라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카자흐스탄이 세계 1위의 우라늄 공급 국가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방하고 등거리 외교를 카자흐스탄이 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확실하게 칠러 국가로 포섭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러시아가 CSTO 평화 유지군을 또 파병하는 것을 통해서 이 CSTO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맞서는 기구로 인식을 시키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 국가에 앞으로 이제 군사적 개입 수단으로 활용하길 원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파병에서부터 진압 철수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구소련권 국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냉전 시기에 나토에 대항해서 소련과 동구권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네, 강력한 네. 군사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CSTO를 넘어서 이 러시아와 구소련권 국가들 사이에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같은 강력한 군사 협의체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소련이 누렸던 영광을 되찾겠다. 뭐 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이라든가 구소련권 내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좀 강화시키고 싶은 게 푸틴 대통령의 의도인데 그런 정치적 계산이 이번 파병에도 숨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사실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민족주의인 대러시아주의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제 미국과 함께 좌우하던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은 또 왜 이래요? 중국은 뭐 우리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다면서요? 여기도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카자흐스탄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도 군사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1대1로의 주요 참여국이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요. 국경이 1,700km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면 신장 위구르 분리주의 세력에게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족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1대1로를 해서 굉장히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가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중국으로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내정 간섭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면서 타국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중국이 견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카자흐스탄은 이례적으로 우리도 군사 개입할 수 있다라는 뜻까지 나타냈습니다. 미국도 개입하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엑선모빌, 쉐보론이 다 진출을 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유전을 개발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이 많이 세력을 확장해서 그것도 머리가 아팠는데 러시아까지 들어가면 지금 여기가 굉장히 군사적 뭐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근데 여기를 그러니까 미국도 들어가 뺏길 싸우죠. 수가 없는 그런 러시아, 상황입니다. 네, 중국. 중국까지. 그러니까 세계 초강대국들이 다 지금 여기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격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카자흐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한 그렇습니다. 걸로 아는데 네. 혹시 또 불똥 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또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웬시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